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8차 국제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서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1년 예산 짜임새 있는 긴축경제정책 기조연설을 국가경제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둔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전 정권의 확장경제 정책으로 410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세계 경제에 따라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펑펑 쓰는 경제 확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이해시키고 호소하고 해서 나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전 정부에서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채 하루 이자가 1,440억입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1,440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공공부채 이자를 내는 것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을 합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국가가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돈입니까? 공무원, 경찰, 그리고 왜 우리가 노력해서 국가에다가 20년 일하고 맡겨놓은 돈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어려움은 국민이 소탈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2024년 예산 삭감, R&D 예산 삭감, 그리고 국회 국책연구소 등 이런 데 예산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히려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긴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44년간 흥청망청 선진국 행사하면서 지내온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조기 중화공업 산업화 실천으로 고급 인재가 양성되고, 그리고 융합과학기술이 진전됨에 따라서 무역 시장 확장이 되고, 그리고 1조 달러의 무역 대국으로 우리는 부상한 것입니다. 안보 제일주의, 우리가 안보를 제일주의로 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민족 동란을 일으키고 300만 명의 우리 민족을 살생시키고, 그리고 1천만 이상 가정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의 가한 악행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만들고 또
우리는 행복이 만들 때 불법 송금해주고, 이런 우리의 실태가 바로 우리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개발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복의 개발입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서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반 이상이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 걱정되지 않습니까? 왜 악행을 저지른 그러한 공산주의를 좋아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에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가 좋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북한에서 김정일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복을 차버리는 그런 행동을, 그런 저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기술도 축적되어 있고 자본도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외 개척을 대기업이 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같이 상생의 관계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융합경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공업을 조기에 완성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중화공업이 완성됨으로 해서 우리는 고급 기술자가 얼마나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의 축적으로 해서 우리는 전쟁 복구에 나서야 되고 우리의 기술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지도자는 겁먹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확정을 시키고 가야 될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전장 복구에 나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오래 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축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을 축소시키고, 모든 우리 경제를 축소시키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래 가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 국민은 아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업은 너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피땀을 흘린 공적이 많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 있습니까? 민주노총 좀 앞으로 각성하십시오. 기업은 수주해야 돼요. 자본 만들어야 되죠. 시설해야 되죠.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그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 비슷한 그런 노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성하고 각성하세요.
민주노총 여러분, 또 기종노총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지금 펑펑 쓰고 지금 강화 모이고 좋은 음식점이고 좋은 것은 여러분이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보다 여러분이 다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4.3 총기에 우리의 무역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기업의 피땀 흘린 노력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을 도와줘야 되고 기업을 잘되게 하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취직할 때가 있고 이분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간에 우리의 100대 순위의 100대 재벌들의 세금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누가 세금을 우리가 거의 60% 이상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중소기업도 안 내는 게 아니라 낼 수가 없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걷어서 우리는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예산 시정 연설을 마치고 야당 국회의원 의석부터 찾아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통령을 대하는 행동은 그는 저질입니다. 정말 막 저질이고 이게 저것들이 국회의원인지 나는 정말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탄핵을 당한 만큼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죄 없는 사람 탄핵시키고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뭐 우자면 탄핵 소리 나오고 말이야.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고 뭐고 부패 또는 횡령 뭐 여러 가지 경제에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는 지방자치정부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또 검수완박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수사하지 말고 특권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저질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딸이 많아가지고 무주권하고 편들고 말이야. 국민의 어떤 그 순리에 어떤 국가를 갖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말이야. 국가를 망하는 게 좋겠다. 저 대통령은 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죠. 대한민국 망하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을 건데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노총이든 뭐든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참 저질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내 거냐 내 거냐. 국민 세금 펑펑 쓰면서 긴축 정책했다고 그냥 비판하고 긴축 정책을 안 하면은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펑펑 쓰면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후진국에 이런 돈 가치 없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과한 그런 경제로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행태로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발전은 없지요. 그러나 경제 긴축을 하지 않으면은 또 돈을 찍어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추가 예산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과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허리를 쪼다리매고 내년까지는 참아 나가야 됩니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대열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자체부터서 긴축을 하고 공기업 이런 적자 버는 공기업을 핵심을 해서 우리나라 부채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런 핵심적으로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나쁜 방면으로 포퓰리즘에 자리를 잡아서 이것을 개선하기는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밥상 앞이라도 우리가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대화도 하면서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도 긴축을 해야 됩니다. 아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절한 소비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비를 해야지. 그저 가정 부채가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줄이면서 국가 건전성에 이바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부패한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킨다. 참 이거 진짜 어떻게 그런 저질적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질해 놓은 것을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듣고 나가는 것이 정치 잘하는 겁니까? 수사를 해야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교 복원하고 그렇게 국가 정책을 내세워서 우리의 고급 인력을 내세워서 우리의 기업을 내세워서 굵직굵직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덮자고 하고 그다음에 권력이 부정을 저지른 것을 덮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국민이 문제란 말이에요. 국민이 성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예. 국민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진국답게 우리가 선진국민답게 좀 성숙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론을 마치고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국제 경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도 공부를 안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기는 없어도 여러분에게 또는 젊은 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힘을 주고 미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하는 것입니다.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인기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저 강론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